부산항 새벽. 차가운 바람이 컨테이너 사이를 휙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풍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부두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잠시 전의 일을 떠올리며 피식 웃었죠. 원양어선 앞에서 자기 이름을 연달아 외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네 원양어선 앞에서 태풍, 강태풍 했으니 선장님 입장에선 재수 없다고 느낄 만도 하지.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금 벼락 맞을 만했네. 그때 뒤에서 오미선이 자판기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커피의 김이 새벽 공기 속으로 퍼졌죠. 태풍은 커피를 받아들며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히 한 모금 마신 그는 멀리 반짝이는 선박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주임님, 막힌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선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태풍이 손가락을 까딱이며 특유의 밝은 목소리로 외쳤죠. 포기? 노. 다른 길을 찾으면 되죠. 미선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태풍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쉽진 않겠죠. 그래도 난 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새벽의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풍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배에 실을 수가 없는데. 태풍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바로 부산항 선적 블랙리스트 공지였습니다. 최근 태풍 상사에서 여러 건의 선적 문제가 확인되어 당사에선 해당 업체를 내부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작물로 확인되는 자재를 취급한 이력 있음. 수량 불일치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됨. 선적 예약 및 배정 전 엄격한 사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타 선적에 끼워 넣은 방식, 선적 대행 형태도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무역지원팀 내부 공유용. 태풍은 공문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떨군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표현준이 항만사 관리자를 매수해 만든 거짓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 한 장 때문에 태풍 상사의 화물은 단 한 상자도 배에 실릴 수 없었습니다. 작물이라니, 수량 불일치라니, 다 거짓말인데. 태풍은 이를 악물고 종이를 구겨 쥐었습니다. 그때 오미선이 태풍의 어깨 너머로 구겨진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미선이 종이를 펴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거, 여기요. 이거 보세요. 태풍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여기 밑에 작게 써 있잖아요. 무역지원팀 내부 공유용. 그게 뭔데요? 미선의 시선이 그 글귀에 멈췄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죠. 내부 공유용. 이건 정식 공문이 아니잖아요. 직인도 없고 공문번호도 없어요. 이건 행정처분이 아니라 그냥 특정 터미널 내부 지침일 뿐이에요. 태풍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터미널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미선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부산항엔 터미널이 여러 개 있어요. 표현준이 한두 군데는 손을 썼겠지만 전부를 다 막을 순 없었을 거예요. 표현준이 손을 뻗지 않은 곳을 찾으면 돼요. 태풍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길이 아직 남아있는 거네요. 태풍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막힌 길이 있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두 사람은 동시에 구겨진 공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종이었던 그것이 이제는 희망의 단서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풍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좋아요, 주임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부산항에서 운영되는 해운선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조양상선, 그리고 여러 중소선사들까지. 첫 번째 전화. 여보세요, 한진해운입니까? 멕시코로 컨테이너 수출을 하고 싶은데요. 업체명이 어떻게 되시죠? 태풍 상사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현재 선복이 없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풍은 한진해운이 블랙리스트를 공유받은 곳임을 직감했어요. 두 번째 전화. 현대상선. 태풍 상사요? 네, 저희도 이번 달은 어렵습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태풍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다 마침내 한 중소선사의 담당자가 달리 반응했습니다. 태풍 상사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담당자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쪽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데요. 어떤 화물이신가요?
태풍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전하 5천 켤레입니다. 멕시코로 보내야 해요. 가능은 한데 일단 한번 뵙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당연히 가겠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은 동방해운이라는 중소선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과장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태풍은 정중히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과장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고 확인해 보니 태풍 상사에 대한 내부 공지가 일부 선사들 사이에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풍은 억울함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경쟁사의 모함으로 작물을 취급하거나 수량을 불일치시킨 적은 전혀 없으며 회사는 정직하게 장사해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태풍은 준비해둔 서류 가방을 열고 멕시코 바이어와의 정식 계약서, 안전화 제조사의 생산 증명서, 재고 목록, 포장 사진, 그리고 슈박 안전화를 판매했을 때의 거래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김 과장은 꼼꼼히 서류를 살펴보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태풍은 간절함을 담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수출이 실패하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과장은 중소선사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대형 선사와 달리 내부 규정이나 네트워크 공유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아 화주와 직접 계약하고 직접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운임은 선불로 지급해야 하고 멕시코 바이어의 확인서, 가능하면 관세사와 무역협회의 확인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풍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멕시코 바이어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거래 확인 레터를 요청했습니다. 선사 변경 때문에 필요하며 납기는 반드시 지킬 것임을 알렸습니다. 바이어는 즉시 팩스로 확인서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은 관세사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태풍 상사와 거래했던 관세사 이 선생을 찾아가 회사가 정상적으로 무역 업무를 해왔다는 확인서를 부탁했습니다. 관세사는 확인서를 흔쾌히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협회에 연락해 태풍 상사의 무역업 등록 현황과 거래 이력을 확인받았습니다. 이틀 만에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태풍의 결심과 치밀한 준비 덕분에 이제 안전화는 합법적인 경로로 수출될 준비가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표바코의 사무실. 두 부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바코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준아, 태풍이 녀석 어떠냐? 묻는 말투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표현주는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막았습니다. 모든 루트를 차단했어요. 이제 개미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표바코는 신문을 접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감히 우리 영역에서 장사를 해?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부산항은 그에게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영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깔아둔 판 위에서 이미 태풍은 전혀 다른 길을 찾아 나서고 있었다는 것을. 태풍은 준비된 모든 서류를 들고 동방해운을 다시 찾아갔어요. 운임도 선불로 지급했습니다. 김 과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태풍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선적 일정은 3월 20일입니다. 자성대부두 5번 게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풍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3월 20일 새벽 안전화 5천 켤레를 실은 컨테이너 트럭이 자성대부두로 들어갔어요. 감천부두가 아닌 자성대부두, 한진해운이 아닌 동방해운. 표현준의 블랙리스트가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선적 작업이 시작됐어요.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려 배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은 부두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실렸다. 드디어 실렸어. 선적이 완료되고 김 과장이 태풍에게 선화증권을 건네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멕시코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선화증권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선적된 화물을 담보로 단기 긴급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대금이 들어오면 즉시 상환하는 조건이었죠. 멕시코 바이어와의 정식 계약서, 관세사 확인서, 무역협회 확인서 등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은 서류를 검토한 뒤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풍. 며칠간 연락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뛰어다니느라 지쳐 있었어요.
문을 열자 오미선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태풍 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태풍은 지친 얼굴로 환하게 웃었어요. 오주임님 해냈어요. 안전하 실었어요. 미선은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태풍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을 시켜요? 정말. 태풍은 당황하면서도 미선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어요. 죄송해요, 오주임님. 걱정 끼쳐드려서. 다음부터는 같이 해요. 혼자 다 떠안지 말고요.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편 표현주는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표박호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멍청한 놈. 한 선사만 막으면 뭐하나. 다른 선사가 있는 걸 왜 생각 못했어? 강태풍이 너보다 한 수 위야. 표현주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표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물러가. 이번은 우리가 졌다. 아버지. 물러가라니까. 표현주는 고개를 숙이고 사장실을 나갔습니다. 표박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태풍. 점점 성가시게 만드는구나. 드디어 태풍 상사의 은행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태풍은 손에 쥔 돈다발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다음 날 태풍은 보라색 가죽 코트를 입고 류희규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탁자 위에 가방을 올리고 지퍼를 열어 돈다발을 쏟아냈습니다. 빌린 돈 1억 원. 류희규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태풍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억 정확히 세어보세요. 야, 강태풍. 너 진짜 해냈구나. 배에 못 실른다며? 어떻게 한 거야?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3주 후 동방에 온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강태풍 사장님, 화물 무사히 멕시코 도착했습니다. 바이어가 수령 확인했다고 연락 왔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야말로 좋은 거래였습니다. 다음에도 저희 선사 이용해 주세요. 당연하죠. 앞으로 계속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풍은 오미선을 봤어요. 오주임님, 우리 해냈어요. 미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태풍씨. 해냈어요. 태풍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에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주임님. 네. 이제 시작이에요. 태풍 상사, 이제 진짜 날아오를 겁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태풍 씨라면 할 수 있어요. 태풍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막힌 길이 있으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은 항상 있다. 그게 바로 상사맨 강태풍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태풍 상사의 첫 멕시코 수출,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표박호의 블랙리스트를 뚫어낸 방법은 결국 우회도 불법도 아닌 전공법이었습니다. 한 선사가 막았으면 다른 선사를 찾으면 되는 것. 그 단순하지만 아무도 생각 못한 방법을 태풍은 찾아냈고 그렇게 또 하나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태풍 상사는 진짜 상사로 성장해 나갑니다. 다음 편은 태풍 상사의 또 다른 수출 아이템 오토바이 헬멧 편이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